자, 반갑습니다. 입시 초보자를 위한 대입 가이드 네 번째 시간으로 1학년부터 준비하는 대입 성공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죠? 그리고 뭐 학생부도 어떻다라는 것도 알았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2015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다고 했고, 어찌됐건 지금 대입 체제는 향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특별한 거 없이는 뭐가 중심이에요? 수시가 중심인 거죠. 수시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 중에서 우리 보통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학생부를 활용한, 그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는 공부를 못해요. 그거 상관없이 내신을 기본으로 생각하면서 학년을 거듭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꾸준히 성적이 상승 곡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조금씩이라도 성적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죠? 자, 정시는 40%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시에서 내가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어때요? 정시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수시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정시에도 대비를 둘 다 나는 무조건 정시야 이건 옳지 않고요. 나는 무조건 수시야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신과 수시와 내신을 다 가져가려고 하면 수시라는 것은 교과를 잘해야죠. 내신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정시라는 것은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은 모두 다 내신도 잘해야 되고요. 내신 대비도 하면서 모의고사도 대비하고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어요.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했으니까 과정에 대비한 뭐요? 수행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을 항상 염두를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은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시간에 고등학생들은 매월 시험들이 있죠. 시험들도 있고 방학 때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자기의 그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든 독서든 이런 것들을 채워야 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은 학교 생활과 수능 대비의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해서 수시와 정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 정시만 할래요. 수시만 할래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내신과 모의고사와 수행평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골고루 된 학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먼저 교과 내신 성적을 먼저 관리하는 걸 볼 텐데, 자, 교과 내신을 가져가는 이유는 뭐예요? 수시 학생부 무슨 전형? 교과 전형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그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무조건 뭐예요? 교과 성적이 절대적인 전형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그죠? 어떤 성적들을 가지고 교과 전형은 성적이 들어가나요? 라고 하는데 보통의 대학교들은 이런 방향으로 2, 3학년 거에 가중을 많이 둬요. 그래서 1학년 성적은 20%만 볼게. 2학년 건 40%, 3학년 건 40%. 그럼 3학년 건 언제까지예요? 수능 원서 쓰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몇 학년 거? 3학년 1학기까지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어때요? 어쨌거나 교과 성적이 절대 전형인 전형이고 내신이든 수능이든 등급이 이렇게 있고 1등급부터 9등급이 있고 상위권 서울시내 수도권 대학을 하려면 내신이 어떻게 돼야 된다? 적어도 2등급 2.5도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1, 2등급 정도는 맞춰줘야지만 갈 수 있다. 1학년 때 20%니까 1학년 때 조금 떨어졌어도 2학년 때 올라가면 40%니까 2학년 때 열심히 해야 되겠죠. 3학년 때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교과 전형에 대비하기 위한 거 했고 두 번째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때요? 내신 성적보다 어때요? 학생부에 기록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이 기재하는 항목 중에서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어찌됐건 교과서 내신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순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학종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어때요? 활동 기록이 최고의 변별력입니다. 활동을 얘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죠? 그리고 특히 수업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참여해 세특 기록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이 아이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좋아지고 얘가 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세 가지. 교과 내신을 뺀 요 세 가지는 특히 중요하다. 요것을 잘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넣어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한 것 중에 활동 사항들이 있었죠. 여기 있는 거.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그죠? 이거는 어때요? 얘는 어쨌거나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전공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한 전공과를 하기 위한 뭐 진로 체험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성에 관한 것도 되게 많이 평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중요하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어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학폭이나 무슨 문제들, 학교에 문제들 있는 것은 절대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 그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죠? 종합전형에 많은 것들을 써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럼 여기에 있는 요거 교과외 활동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나라고 했더니 이런 기준인 거죠. 어떤 기준이에요? 얘가 협동심을 갖고 있냐? 리더십도 있냐? 학업 의지가 있는가? 교우 관계는 어떤가? 인성은 어떤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특히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어때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어떤 걸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꼭 뭔가를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전달을 드리고요. 자, 수시 논술 전형 대비입니다. 논술 전형도 있어요. 상위권에서 하고 있고 줄어들고는 있다고 하지만 논술을 하겠다는 친구들 예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면 인문사회계라고 되어 있죠. 인문사회계.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여기 표죠. 도표가 나오고 여기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가, 나, 다 표를 보고서 다음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뭐 쓰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사회계 논술은 주어진 제시문의 틀 안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이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글을 읽고 글에 대한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거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경제 쪽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비교과 비문학에 대한 접근들을 해서 글에 대해서 읽고 요약하고 그다음에 어떤 논지를 제시할 것인가 전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연계 논술입니다. 자연계 논술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수능 수학보다도 어떻다고? 어렵다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다국대학교 2016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라고 되어 있어 자연계열 있죠. 그리고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그래서 요거 문제를 어때요?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 논술은 어때요? 수학 영역보다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상위권 대학에서는 과학 논술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학에 정말 자신 있는 학생들, 내신 성적은 좋진 않지만 수능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뭘 하면 된다? 그때 그런 친구들이 이런 논술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논술을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논술을 그냥 글 쓰는 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시문들을 여기다 갖다 놓았습니다. 자,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것, 또 정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에 뭘 대비해야 돼요? 최저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최저. 그죠? 그래서 수시에서도 너
교과 전형이든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너 국어, 영어, 수학, 수능 최저 학력 몇 등급 맞춰와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때요? 정시랑 수시랑 같이 대비하기 위해서 어때요? 수능 최저 학력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가끔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수능은 고3 때부터 준비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내신은 어느 정도 학교에서, 그리고 교과별로 되어 있고, 나왔던 기출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습득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수능은 어때요?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단시간에 성적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문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어때요?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어떨수록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1학년부터 준비하는 대입 성공 꿀팁이라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수능은 같이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수능에 대해서 핵심 사항은, 수능은 겉으로 봤을 땐 인문 자연 계열 구분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대학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대학에서는 기존의 계열과 유사한 조건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대학 모집 요강 보면 인문 사회 계열, 자연 계열이라면 이공계, 그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데들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이과, 수학도 미적분과 기하라든가 그리고 과학도 투 과정을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문과, 이과 없어졌다라고 볼 수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EBS 연계율이라면 어느 정도 EBS에서 익숙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나는 뭔가 새로운 영역이라든가 새로운 지문이라든가 새로운 거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 지식이 많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능은 어떻게 보냐면, 자, 1교시가 국어고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들이 있고요. 문항수 있고 시간들이 있는데, 실제로 국어가 됐던 수학이 됐던 영어가 됐던 특히 국영수는 시간이 마주 부족해요. 특히나. 그죠? 그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지 보면 보통 비포용지죠. 비포용지로 이렇게 돼서 여기 반 이렇게 갈라져 있죠. 반 갈라져 있는데 지문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영어든 국어든 요만큼씩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그리고 여기 문제 한 문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지문이 어때요? 그 전에 봤던 지문보다 어때요? 새로운 지문인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안배가 그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나 뭐나 이런 거 특히 모의고사를 볼 때는 항상 시간에 맞춰서 한 문제 몇 분에 끝낸다. 앞쪽에 쉬운 문제 점수가 좀 작은 것들은 몇 분 내에 푼다. 조금 어려운 것도 몇 분 내에 푼다라고 해서 시간 안배에 대한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풀어보면서 유형을 익히고 시간을 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입시 정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한 것들은 많은 사이트, 각 대학교별로 들어가 보면 그게 대학교에 어떻게 뽑는지 성적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어요. 점수가 우리는 무슨 과에서 몇 점으로 합격이 됐다라고 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입 정보 포털이라든가 뭐 학생부 조회,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가 내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지라고 하는 거 여기서 조회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들어가 보면 학교에서 대학 입시 일정이나 정책 등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모의고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시간 안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나인스쿨 사이트에 보면 모의고사를 최근 한 5년 정도까지 문제들 각 하나하나 해석해서 설명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수능을 대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입 정보라든가 그리고 저희 이제 스쿨루트스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래도 혹시 내가 대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제가 제 아이디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톡으로 이쪽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로 네이버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톡 아이디로 요걸로 찾으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어찌됐건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개략적인 정말 초보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대입이라든가 학습에 필요한 영상들은 제가 추후에 또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네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거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